요즘 과수원에 가보면 새로운 형으로 나무를 키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수형이 변해도 그것도 공통점으로 묶어보면 주관형과 개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옹고의 지신이라고 새로운 수형이 나올수록 이 기본되는 두 수형의 특성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과나무처럼 키우는 주관형도 외성댐으로 키우는 세장방추형 등 이름이 있지만 모양의 변화는 없고, 요즘 새로 많이 키우는 다축지도, 거기다 구요틀이 다축지도 결국은 햇빛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주관형입니다. 반면에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체리 등은 가운데를 비워서 안쪽에서 햇빛을 들어가는 개심형도 여러가지 수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3, 4지형으로 키우든 2지, Y자, 팔몇형으로 키우든 아님 또 다른 모양으로 키우든 가운데를 벌려 키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키우든 이렇게 가운데가 열린 개심형이라면 묘목을 심고 무릎 정도의 높이에서 주관을 잘라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 필요한 각도에서 눕혀 키울 겁니다. 그 분치 각도를 얼마로 두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보통은 완전 직립으로 키우지도, 또 그렇다고 수평으로 키우지도 않고 그 중간인 45도 각도에서 더 세우는가 아님 더 눕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게 뭐 대수인가, 벌리면 그만이지 또 있고, 과연 몇 도가 좋겠는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정답은 언제나 재배하는 텃밭의 상황과 심는 사람의 의도에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세워놓았을 때와 눕혔을 때의 자람 특성은 알고 해야겠죠. 그럼 여기 최대한 눕혀서 키운 보리수 나무를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눕힌 까닭은 심을 자리가 경사진 밭둑이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심하니 열매가 키높이 이상이면 사다리를 동원할 수도, 그렇다고 다른 디딤 물건도 이용할 수 없으며 감 쪽대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없죠. 그러니 최대한 눕혀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보리수 열매 매년 서서 쉽게 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도장지 발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굵고 어두운 가지는 주지고 밝은 주황색 가지들은 전부 도장지입니다. 양분을 얼마나 뺏어먹고 자라는지 작년에 자란 가지가 이렇게 굵고 튼튼합니다. 이것도 전정을 해야 해마다 열매가 열리니 힘 좋은 전동가위로 밑둥치부터 잘라내고 있지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 보리수 겨울 전정은 어쩌면 도장지 전정입니다. 그중 몇 놈은 얼마나 양분을 뺏어먹고 컸는지 그 힘 좋은 전동가위로는 안 되어 이렇게 톡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앞에 힘차게 자란 도장지에는 그 어느 곳도 꽃눈이 온 가지는 없지만 여기 가녀리고 옆으로 누운 이 가지들에는 꽃눈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습니다. 이 많은 도장지 중에서 꽃눈 붙은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주인이 싫어하는 이 도장지를 이 나무는 왜 길을 쓰고 만들까요? 어느 과수나 주인의 목적과 나무의 목적은 상반됩니다. 야생에서 옆으로 퍼져서 크는 나무도 주변의 다른 나무와 햇빛 선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위로 가지를 냅니다. 만일 햇빛 경쟁에서 지면 결국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람을 인양생장이라고 하죠. 나무의 수명은 짧아도 100여 년, 긴 것은 수백 년. 그러니 종족 번식을 위해서라면 수십 년 후에나 이루어지겠죠. 그걸 기다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죠. 열매에 달리기 위한 생식생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지를 눕혀도 눕힌 만큼 반발심을 가지겠죠. 그게 도장지 발생입니다. 우리 밭둑에 심은 이 보리수만큼 눕힌 경우는 없을 정도이니 이게 주지를 옆으로 눕힌 나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털 많던 복슬강아지 이발랑가처럼 이 보리수 겨울 전정 마치니 나무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대신 주변에는 잘 나난 가지가 남아있는 나무의 양보다 많습니다. 텃밭에 심은 이 자두나무도 앞의 보리수보다는 덜 눕혔지만 그래도 많이 눕힌 편입니다. 어느 나무나 도장지 안 나오는 나무 없지만 당연히 여기는 자두나무도 위로 자라는 신초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도장지이죠. 앞에 얘기한 보리수는
많이 열리지 않아도 다 소비 못할 정도에서 굳이 여름 전쟁하지 않고 겨울 전쟁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두나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탐스러운 자두가 많이 열려도 부족합니다. 잡고 있는 이 가지가 자두 결과지군입니다. 결과지군이란 이 막대기처럼 난 이 가지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선가시처럼 작은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지. 이 결과지가 모여있는 가지라고 해서 결과지군입니다. 여기에 차차 여름 되면 꽃눈 오고 내년에도 여기에 자두 열립니다. 그 꽃눈이 생기고 생긴 꽃눈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난 잎에서 광합성을 내서 이 꽃눈에 영양을 공급해야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이 과지를 다른 도장지가 덮어 햇빛을 차단하면 꽃눈은 튼실하게 자랄 수 없고 또한 내년 불량한 자두가 열리며 심하면 꽃만 몇 개 피고 결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면 앞으로 결과지군에 붙어있던 결과지들이 모두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위로 자르든 손으로 꺾어내든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몇 번 하냐고요? 시간 나는 대로 하면 좋죠. 가급적 열매 달린 가지나 열매 달릴 가지에는 햇빛을 잘 받도록 해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가지를 많이 눕힐수록 생식 생장에 가까우니 열매는 잘 열리나 도장지가 무수히 발생하고 이 도장지를 자주 제거하려니 그런 면에서 일손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여름을 보내면 열린 과일도 앞으로 달릴 과일도 제대로 되지 않죠. 심지어 열매 달릴 결과지도 망치게 됩니다. 잎이 없는 지금 이 나무를 보면 가지 잘라낸 흔적 무수히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같은 핵과일인 여기 매실나무는 공간적 제약이 많습니다. 왼쪽은 편소와 하우스이고 오른쪽은 도로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매실나무를 심을 까닭은 매실은 다른 과일보다 우리에게 이용도가 낮은 과일입니다. 기껏 매실 따다가 매실액 따보니 이걸 이 공간에 선택한 것입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가지를 필요만큼 눕힐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 점이 불만이지만 반대로 이 나무는 앞으로 다른 나무보다 날고맣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게 해주니까요. 대신 매실은 그루당 수확량은 적죠. 또 결과지군이 빨리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처럼 파란색 핵가지에 꽃눈이 와서 열매가 열리다가 각각의 꽃눈이 오른쪽 빨간 표시가지처럼 생선가지처럼 되어서 결과지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이 가지가 충실한 열매 달리는 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해가 지나면 이 가시 같은 결과지 끝에서 잎이 나와 조금씩 자라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이놈들끼리도 경쟁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지는 놈은 잎을 못 내고 잎을 못 내는 가지에서는 양분 흐름이 없으므로 다음 해는 고사합니다. 결국은 여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 갈수록 결과지군이 변해가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가지가 세워질수록 빨라지는 거죠. 지금 이 매실나무 결과지군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대신 사라진 결과지 자리에 다시 싹이 나오도록 무척 노력하지만 어느 나무나 묵은 가지에 싹 잘 안 납니다. 대신에 이 매실나무는 자신들이 자라려는 모양과 비슷하니 굳이 많은 도장지들을 발생시키지 않죠. 하기야 도장지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에도 겨울에도 제거할 것도 적고 전쟁할 거리도 적습니다. 지금 이 매실나무 아직 겨울 전쟁 전입니다. 수고가 높아지니 다달이 놓고 잘라낼 가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심형으로 키우는 과수 중에 주지를 많이 눕힌 것과 반대로 적게 눕힌 나무들의 특성과 그에 따라 할 일 또 장단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경사진 곳에 심어진 나무와 좁은 장소에 심어진 나무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키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제약 없이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특성과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주위 텃밭 농사 짓는 분 중에서는 처음에는 희망차게 과수 이것저것 심어놓은 것을 많이 봅니다. 몇 대 지나서 가보면 그 자리가 비어있거나 있어도 열매 먹을 희망은 포기한 곳이 많더군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하기야 넓은 생각에서는 나무보다는 텃밭 농사 지으면서 내 즐거움과 건강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